재미 이산가족 이차희 씨가 미 의사당에 올 때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발을 디뎠던 에스컬레이터. 만날 듯 했다가 끝내 못 만난 기나긴 세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염원은 이 계단을 처음 올랐던 그때보다 간절하다.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하는 일은 미국 정치인들과 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DC에 모두 기능이 아주 100%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산가족 일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에 따라서 이 북한 대북 정책이 바뀝니다. 그 중요 직위의 사람들 다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니까 이제는 지금은 기다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1985년 남북 이산 가족 상봉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을 보고 싶어 가슴앓이를 하던 이차희 씨와 재미 이산 가족들은 2000년이 되어 비로소 미국 정부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시카고 오헤오 공항에서 워싱턴까지 새벽 비행기에 오르고 또 기차로 30여 분 넘게 달려 미 의사당 공청회에 참석한 후 시카고로 돌아오는 일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 네, 여기가 레이번 빌딩인데요. 제가 이차희 선생님을 2006년, 7년 정도 때 처음 뵌 곳이 여기입니다. 마크 커크 하원 의원실에서 이산가족을 만날 때 저는 취재를 왔었고. 그래도 하원과 상원에서 재미 이산가족 상봉 지원법이 통과되고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을 때는 곧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에 힘든 줄도 몰랐다. 재미 이산가족 3세들까지 신나게 힘을 모았던 시절이었다. We wanted to remember this generation. We wanted to honor their stories. And we wanted to advocate for a reunion. 통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분들의 이야기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국무부나 다른 이 기관들한테서 전달할 수 있는지 그게 우리 세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재미 이산 가족들의 워싱턴을 향한 마라톤. 북한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의 국회, 국무부, UN, 적십자사의 문을 두드려온 그들의 노력은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2020년 11월 미국 선거가 끝났다. 정당을 막론하고 한인 정치인들이 선전한 선거였다. 미국 역사 최초로 4명의 한인이 연방 하원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오랫동안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책임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재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관련된 일을 해왔던 영 김 씨가 이번에 미 의회에 입성하게 된 것이다. 연방의회에 저희 한인들이 4명이 당선된 것은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신장을 높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영김 당선자께서 에드로이스 의원 책임 보좌관으로 일하실 때부터 재미 이산 가족 상봉 추진위원 일과 한국의 독도 일에 깊게 참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들 좀 소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의정 생활 하시면서도 그 이슈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인볼브 하실 건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에드로이스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21년간 미 의회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초부터는 한미의원연맹 협의회라는 Interparliamentary Exchange 그룹의 미 의회의 실무자로서 제가 인터로큐터 역할을 맡아가면서 한미 관계와 또 US-Asia 이슈들을 define하는 그런 이슈들에 제가 많이 일을 해왔습니다. Asia Subcommittee 계실 때부터 전체 커미티의 체어맨으로 계실 때도 제가 Director of Asian Affairs로서 의원님과 함께 이런 아시아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갖고 일을 해왔는데 그중에 특히
독도 문제나 재미 이산 가족 문제, 남북 탈북자 문제, 또 핵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이슈들을 제가 당선이 된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제가 캠페인을 하면서 당락을 상관없이 그 당시에 국무부 장관인 세크레터리 팜페오에게 재미 이산 가족들도 가족 상봉 기회에 포함시켜달라는 그런 부탁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지금은 어떤 약속을 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주 한인들도 이산 가족 상봉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힘쓰고 또 제가 스태프 때 했던 일이 지금 의원으로서 좀 더 좀 강한 차원에서 more influence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연방의회에서 그런 일들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은 드리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미 의회에서 바람직한 한미 관계를 위해서 더 일하고 또 미국과 한국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다른 기대로 다가올 2021년 영김을 필두로 한인 정치인들의 노력이 더해져 재미 이산 가족들의 상봉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이 80대, 90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산가족 문제도 이제 마지막 문을 그 커튼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소원을 한번 들어주셨으면 북한과 미국 정부가 조금 지금까지의 방향에서 조금 다르게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차이 씨가 처음 정부에 접촉할 용기를 낸 것은 2000년 3월 저 사람이라면 재미 이산 가족의 사정을 국회에 가서 대변해 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한 정치인을 만난 때였다. 2000년도 3월에 제가 저희 가족 사진 몇 장 갖고 마크 의원을 찾아가서 이산 가족을 알리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니까 미국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셔야겠다는 거 이제 그걸 알렸습니다. 당선되자 하원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미국에 재미 이산 가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 가족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미국 정계에서 처음으로 재미 이산 가족의 첫 발언이었고 첫 시도였습니다. 마크 커크 전 상원 의원이 하원 의원일 때 미국 정부 정책에 재미 이산 가족 상봉 문제를 반영하게 했고 파웰 장관과 이산 가족 상봉 결의안을 상하원에서 3번 통과시켰고 법을 2번 통과시켰다. 첫 번째 법안은 2008년 1월 28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했고 두 번째 법안은 2009년 12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로버트 킹 대북 인권 특사를 재미 이산 가족 대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북미 관계의 어떤 정치 상황 변화 그리고 또 2010년도에 그때 초에 천안함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한 육자회담들이 결렬되고 여러 가지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들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정말 이런 것들이 대통령 사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 상황입니다. The lowest point was, sometimes when the six-party talks fell apart under Bush, I thought, well, it's going to take another decade to get my Korean Americans to see their relatives. 2011년 3월 30일 마크 커크 상원 의원의 도움으로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직접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해 나섰고
그 결과로 로버트 킹 대사가 그해 5월에 평양에서 북한 김계관 제1부상과 이산가족 상봉에 관해 근본적인 합의를 했고, 그해 8월에 뉴욕에서 2차 회담 때 상봉을 즉시 시작하자는 합의를 보았다. 그런데 미 적십자사의 2번에 걸친 시범적 상봉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 12월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사망으로 상봉 절차가 모두 취소되었다. We should make this a priority in discussions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long with nuclear, along with security, to make sure that the 2 million Korean Americans here in the United States have a voice. 대통령이 서명해서 법안이 제정되었는데 왜 재미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까? Because of political reasons and diplomatic reasons, all of these issues have become sidelined. And I think North Korean regime knows that family members will do almost anything to try to reunite with their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And they use that as a leverage point to try to extract concessions from other issues not related to family reunions. And so I think the politics could be a powerful driver to move this forward, but it's also an anchor to leverage and wield as a negotiating tool or even a weapon to extract concessions from other issues. So I think it's been really frustrating. Yeah, I think the United States needs to signal to North Korea that this is an important issue and that they see this as a trust-building exercise, not as a sideshow, not as something that would be nice to solve, but as something that is necessary to solve. They need to signal that they're committed to making this happen. And they also need to, I think, prepare for these reunions in a way that they haven't necessarily in the past. So they need to begin to look for matches. They need to begin to look for alternative means of making reunions happen, possibly by video conference or exchanging letters, things of this nature. So there's all sorts of preparatory work that they can do behind the scenes to get ready for this, but they also need to send a strong signal to North Korea that they see this as a priority. 헤어진 가족이 만나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인권의 문제가 미국과 북한 간의 정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재미 이산 가족들은 미북 관계라는 거대한 물결의 수위에 따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더욱 멀어지기만 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재미 이산 가족들이 가족을 보고 싶다는 소원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안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없지만 알 수가 없는 거지. 다 내가 무슨 나이가 있으니까 다 돌아가서 그렇지 이제. 사실은 그 남북 분단 이산 가족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너무 많이 갔어요. 아메리칸 프렌드 서비스 커미티는 이차이 씨 가족의 역사를 담은 한 가족의 눈으로 본 한국 전쟁과 이산 그 70년의 비극이란 제목의 책자를 제작했다. 이차희 그녀 인생의 타임라인이다. 아시아 담당 데니얼 제스퍼 코디네이터는 한국과 북한, 미국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차희 씨의 삶을 알리며 위로하고 재미 이산 가족 상봉 운동을 돕고 싶었다고 한다. I wish more people knew her story, and I wish people took it to heart to see the impacts of this war. That it wasn't 70 years ago; it's today. You know, and she's still dealing with this today. Miss Chahi Lee Stanfield is a powerhouse. How she is able to use that angst and anguish and use that as an engine to keep on moving forward as an activist, as an advocate, as a supporter, as a champion, as a movement leader for decades. 이차희 선생님이 일단 미국 정치권에 한인 이산 가족의 심각성 그리고 한인 이산 가족이 북한 가족과 만나야 되는 그런 절실함을 굉장히 잘 호소하고 그런 힘을 결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고요. 아버지, people often ask me how I became interested in North Korea, and I tell them I want to honor my grandfather, whose hometown is in Hongdae and was a Korean War veteran, to fulfill his dream of Korean unification.
이산 가족 문제가 이렇게 자료로만 묻히는가 싶을 때 세상을 떠난 할머니 할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겠다는 한인 3세대들이 나섰다. 그 무렵에 제이슨 안과 유진이 저희 이산가족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DFUSA 우리 차세대들이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세대가 너무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The whole purpose of it was to start a movement and to raise awareness and to get some action going and some advocacy. So we were at the Kennedy School. We had over 100 people, I believe, at that time. We did screenings at the Korea Society as well. We had a screening at the Asan Institute in Korea. And we also had screenings at the US Congress. And so that was very, very helpful in pushing the project forward. DFUSA는 2014년 게리 코넬 위원을 도와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016년 11월에 그 당시 찰스 랭글 위원의 언론 담당관이었던 해나 킴이 랭글 위원의 이산가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0만 명이 넘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이산가족 그 상봉에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때 2016년에 너무나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걸 지지를 해주셨고 당시에는 2세들이 또다시 힘을 합쳐서 국회의원들에게 의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결의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2015년에는 마크 커크 상원 의원의 이산가족 청문회가 시카고에서 열렸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최강철 씨가 대표인 코리안 아메리칸 퍼블릭 액션 커미티가 미 하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산가족 청문회를 열었다. 북미 이산가족의 상봉의 긴급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제안하고 연방의회에 이런 팩트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인도주의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단 한 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없었다는 사실에 많은 연방의원들의 어떤 이 자성과 또 깨달음이 있었고 또 놀라움과 함께 어떤 연방의원들은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의원들도 있을 정도로 감동적인 청문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KPEC이 함께 일하는 캐런 베스 하원 의원과 풀뿌리 운동이 함께 일하는 그레이스 맹 의원이 결의안과 비리 지난 3월에 하원에서 통과되었고 지금 상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Today, I'm proud to stand with my colleagues in getting one step closer to reunifying Mr. Lee and so many others with their families. With that, I urge you to support this resolution that calls o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pursue reunions as a humanitarian priority of immediate concern. I also urge you to support H.R. 1771, the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introduced by my colleague, Representative Grace Ming, that takes up the same issue. 5월 30일 카렌 바스 의원이 HRES 410 결의안에 대해서 상정했는데 브레이 셔먼 의원이라든가 엘리에 댕겔 위원장, 캐롤린 멜리언 위원장 같은 외교위원회와 주요 그 리더십이 많은 중진위원들의 어떤 그런 리더십들이 그 외교위원회에 이 법안들을 직권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직권 상정한 것이 작년 10월 30일 날 외교위원회에 만장일치 통과가 됐고요. 올해 3월 9일 날 하원 본회의에서 391표라는 그 초당적인 지지 속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를 한 것입니다. DFUSA 멤버들이 미국 정부와 아주 가깝게 일을 해왔습니다. 17년과 18년에 이산가족 상봉이 거의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에 정보를 받았습니다. 3명의 프리즈너를 석방하겠다. 미군 유해를 돌려주겠다.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에 응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싱가포르 회담 때는 되는 줄 알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모두 인터뷰를 요청하고요. 워싱턴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경우에는 3번인데 뉴욕타임스 매거진, 뉴욕타임스 라디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매거진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
이산가족과 이걸 하게 해달라. 별의별 이게 그러니까 CBS는 시카고에 와서 저와 제 가족 우리만 그리고 ABC의 그 ABC's 나이트라인도 우리 가족들만을 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는 될 줄 알았죠. 우리가 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몇 번 있었습니다. 만약 이산가족 상봉이 현재 이루어진다면 미국 정부가 저희들을 한국 속초에 데려다주면 그다음 한국 정부가 저희들을 인수해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마친 후에 저희들을 다시 속초로 데려오면 미국 정부가 저희들을 집으로 데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산가족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화된 지원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단체들과 협력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산가족 단체들을 지원을 해 나갈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재미 이산가족 단체와 협력을 해서 우선 미국에 있는 이산가족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조차 파악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공공외교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과 만남의 시급성을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 30년. 수많은 노력과 시도와 희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식적인 상봉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를 않았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들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 또한 분분하다. 이게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정책이니까요. 이렇게 가다 어느 순간에 또 이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희망을 갖고 지금 계속 저는 정치적인 상황이 나쁠 때도 우리한테는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한인 이산가족의 날 뭐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이때 정말 집중적으로 의회 의원들에게 로비를 한다든지 정치권에 편지를 쓴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한인 사회에서도 좀 행사를 하면서 문화 행사도 하고 하면서 우리 후세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교육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요. 6.25 전쟁을 UN 전쟁이었잖아요. UN의 각국 나라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나라의 도움들도 청해서 다시 한번 이거는 한인의 이슈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의 이슈도 아니고 인간의 이슈라는 거를 우리가 알려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국가와 NGO들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 이슈가 정말 그냥 이슈뿐만이 아니라 현실화가 될 것 같아요. 뿔뿔이 차원에서 저 같은 청년들 아니면 더 어린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런 나이 드신 재미 이산가족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야기를 나누거나 공유하거나 기록하면은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기도 있지만 그냥 이 2세, 3세 한인 청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직접 이 전쟁이나 그 한반도의 분단의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역사나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계기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많은 한인들, 특히 미국에 있는 한인 청년들이 이런 이산가족 이슈에 조금 더 관심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도왔던 주류 사회의 정치인과 인권단체 관계자는 아직도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이야기한다. 재미 이산 가족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큰 소리로 외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They shouldn't be afraid to ask for help.
There are allies and friends and people in solidarity with them on this issue, such as th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We are committed to supporting this issue when we can and when it's useful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e've tried all angles, going to the State Department, going to Congress, going to the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DPRK mission to the UN. And we continue to want to send a clear message that this is important and that you all, we need to make something happen. 미국 안에서 한인들은 좋은 시민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해왔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자각이 확산되고 있다. 한인 사회가 힘을 모으고 다른 인권단체들과 연대해서 함께 싸우고 이루어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If you're a United States citizen, you should not have to pay to see your own family in North Korea. It should b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the State Department that does this for you. To yell at your congressman and your senator. I used to be a senator. 우리 모든 생활 속에 하나가 정치가 빠질 수가 없다는 거. 모든 결정을 내릴 때 다 it's a political decision we have to make. America is a land of opportunity, and my election showed that the promise of America is alive. 한인들이 주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저희 모습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더 인스피레이션을 받고 더 많이 정계에 진출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정말 이제는 미국에서 당당하게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우리 미국의 주인들이 돼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I'm so hopeful. More than ever, we have 4 Korean Americans in the U.S. Congress. We are just starting to get energized and activated and engaged with our political system as a community. So if all of us come together and raise our voices, I believe that we can make reunions happen. 목사가 된 이차이 씨의 큰 조카가 1990년대 후반 북한을 방문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할아버지의 이름을 말했는데 뜻밖의 방문 마지막 날 삼촌 이웅희 씨와 사촌이 식탁에 초대되어 있었다. 1974년 이차이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남한에 있는 식구들에게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50이 넘어 마라톤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북한에서는 천리마 할아버지로 널리 알려져 있고 차이 씨의 아버지의 삶을 다룬 영화까지 제작됐다는 것이다. 60 청춘, 어렵게 구해본 영화 속의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달릴 뿐 아니라 온 마을과 나라를 건설적인 삶으로 이끄는 영웅으로 그려져 있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운동을 해오는 동안 이차이 씨만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거절했다. 북한에 있는 아버지와 웅이 오빠를 만나고 싶다는 바람은 이제 개인적인 소원을 넘어 재미 한인의 인권 문제가 되었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평화 구축의 상징이 되었다. 재미 한인이 북한의 가족을 만나는 날은 한인들의 인권이 미국 안에서 인정받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평화의 물꼬가 트이는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70년을 기다린 아버지와 딸이 각자 달려온 긴 마라톤의 결승점에서 만나는 날이 될 것이다.